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제가 에코프로머티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야, 주말에 영상 찍은 게 조회수가 1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와,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영상을 좀 찍을 텐데, 먼저 지금 구간에서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 5일선 좀 잘 체크해야죠. 5일선. 원래 이 급등주는 5일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5일선 이탈 시에 단기 조정,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야, 조정이 나온다고?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밑에 산 사람들 있잖아요. 산 사람들. 이 사람 단기적으로 조금 횡보하게 되면은 좀 지쳐가지고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덜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인 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하자 조정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타점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무조건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거하고 그냥 갑자기 조정을 맞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밑에 구간 지지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 구간에서 조금 눌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 조정이구나. 버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아, 이거 지금이라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가가 내가 뭐 한 5만 원에 샀어.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있다가 6만 원 됐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7만 원 됐어. 그럼 주가가 얼마 수익이에요? 거의 40% 수익이잖아요. 맞죠? 40% 수익인데 이 7만 원 가격대에서 한 10%만 빠져봐요. 10%만 빠져봐. 그럼 얼마 돼? 6만 3천 원 되죠. 그죠? 그럼 40% 수익에서 그죠? 수익이 얼마 된 거죠? 26%된 거죠. 그 빠진 건 10%인데 수익률은 14%가 빠진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팔아야 될까? 지금이라도? 그러다 다음날 1%만 더 빠지면은 아, 수익 챙겨야겠다. 수익 실현. 이렇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조정을 무조건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고 있다가 주가가 조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조정받으면은 나도 모르겠다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하고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뭐 하자? 조정 나오는 건 기다리고 있자. 지금 조정 나온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현 구간에서 오늘 자리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타점이 나왔었죠. 분봉 보면은 내려가는 추세에서 이 추세를 돌려주면서 그죠? 이 추세를 돌려주면서 이미 상승 신호는 나왔었고요. 금요일에 맞죠? 내려오는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돌려주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준 상태에서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차익 실현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한 게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이 순간적으로 놀라서 왜냐면은 장 시작할 때 자 9시에 보세요. 9시 딱 9시 시작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됐죠? 급등이 나왔어요. 보시면 몇 분입니까? 9시죠. 시작하자마자 7% 그리고 갑자기 6% 급등하면서 9시 3분 4분까지 어떻게 됐다? 폭등했죠. 폭등. 자, 이 폭등 왜 나온 겁니까? 에코프로 BM이 이 44조에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BM이 급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BM이 바로 거래가 안 되죠. 왜요? VI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VI 걸릴 때 이거를 매수 못한 사람들이 이거를 샀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빠르게 살려고 왜? BM이 단기 44조를 수주 계약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얘네 기관과 외국인 가지고 있는 물량이 110만 주밖에 안 된다. 주가 올라가서 패시브 코스피 200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 이거 단기적으로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놀라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고 급하게 매수해서 주가를 살짝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순간적으로 10% 15% 급등하면서 이 종가 베팅한 사람, 에코프로 머티를 종가 베팅한 사람이나 단기적으로 이 밑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있죠. 밑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의 이 개인 투자자에 뭐가 나왔다?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금요일날 한 오후 15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종가 베팅했어요. 종가 베팅 한 1억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죠? 1억 베팅했는데 오늘 갑자기 시가가 뜨면서 어디까지? 12%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12%까지. 그럼 순간적으로 1200만 원 수익이잖아.
뭐 고가권에 못 팔았다고 해도 1,000만 원 수익이잖아 순간적으로. 그러면 사람 심리가 이거 챙기고 가고 싶겠어요? 그냥 들고 가고 싶겠어요? 챙기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거의 한 2분 만에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더라도 현 구간에서 오늘 개인 투자자가 팔아봤자 몇 주? 2,000주 팔았다라는 겁니다. 2,000주. 거의 매도 물량이 있다 없다?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연기금도 웃긴 놈들이 첫날에 이 싼 가격에, 아주 싼 가격에 57,000원에는 그렇게 매도를 쳐치더니 이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 있죠. 그냥 어쩔 수 없거든요. 연기금도 어떻게 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펀드가 연기금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조건 매수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더 비싸게 살 바에 지금이라도 좀 매수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현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절대로 털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통 주식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무조건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1,100만 주죠. 1,100만 주 중에 공모할 때 635만 주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465만 주는 누가 갖고 왔다고요? 개인 투자자. 그럼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520만 주를 뺏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115만 주 정도밖에 안 갖고 있다. 현재 구간에서. 근데 주가가 얼마예요? 14만 원이다.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죠? 1,55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유통되는 게 1,150억.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안 판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는 1,150억. 1,550억이죠. 1,550억. 그 개인이 좀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통되는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유통 주식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는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 주식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치고받고 하겠죠. 물량을 서로 뺏으려고. 그래서 눈치 보기 싸움이 시작된 거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높은 가격에도 어쩔 수 없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될 경우에 급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 관련돼서 뭐라 그랬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코스피 200 추적 자금 2,700억 3월 10일에 리밸런싱 된다.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어떻게? 2,70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LG는 솔루션이 어떻게 3월에 특례 편입됐을 때, 그죠? 3월에 특례 편입됐을 때 어떻게 됐다? 2,700억이 투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3월물 선물 만기 이 길인 오늘 3월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추적 자금은 3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뒤에 얼마가 들어온다? 2,700억 규모라고 분석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 특례 편입 시에 2,700억에서 얼마? 5,4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사는 건데,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 되면은 다른 코스피 200을 팔아서라도 에코프로 머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유통되는 게 넉넉 잡고 2,000억이라고 하더라도 2,700억에서 5,400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선반영이든 뭐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빠지더라도 코스피 얼마?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50위 안에서 15일 15거래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차피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됐다? 잠가져 있다. 개인들의 물량은 잠가져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뭐예요? 패시브 자금. 어차피 개인들 물량 안 나오죠. 기관과 외국인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은 2월에 MSCI 요런 패시브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인 패시브 이벤트가 있고, 이러한 이벤트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지 보다 준비하고 추가 매수 전략을 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언제 되냐면요, 선물 동시 만기일에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12월 14일이에요. 그죠? 그럼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12월 14일이 구간대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럼 이 다음날 편입될 수 있으니까 이 전부터 어느 정도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될 각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이후로부터. 그럼 이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뺏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팔면은 어차피 시장 유통 물량은 없고 이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들어올 게 뻔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우리가 안 팔면은 지네끼리 물량을 서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물량을 지켜놔야 된다.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공매도가 된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주가가 당연하게 후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이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페낙괴. 페낙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패시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다. 좀 생겼습니다. 왜? 유통 주식이 없는 종목이 결과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폭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 순위만 보더라도 보세요. 시가총액 순위. 자, 쳐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얼마인지. 자, 현재 에코프로 머티가 어떻게 돼 있죠?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구간에서 4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시가총액 어떻게? 50위 위쪽에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 DX가 7.9조고 머티가 9.3조입니다. 9.3조. 1.3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현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어떻게? 무조건 11만 1천원 최소 여기입니다. 최소 여기. 그리고 넉넉 잡고 11만 7천원 자리를 지지해줘야만 코스피 50이 위에서 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머릿속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머티 주가를 누르려고 할 겁니다. 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 다 죽는 거다. 왜?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어쨌건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이 싫든 좋든 고평가든 저평가든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폭등하기 시작하면은 기관과 외국인 전부 멘탈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가를 지금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다. 밑으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매도 금지해야 된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 구간에서 매도 금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에서 경고 종목이 안 풀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죠. 경고 종목을 달고 안 빠진다라는 거는 뭘 핵심으로 봐야 돼요? 경고 종목 달고 거의 다 어떻게 돼요? 경고 종목 달면 빠지죠. 경고 종목 달면 빠지죠. 모비스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모비스 경고 종목 달고 나서 계속 급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급락, 경고 종목 급락, 경고 종목 급락. 근데 머티는 어떻게 해요? 근데 머티는 어때요?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도 어떻게? 횡보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물량을 어떻게? 받는 매수세가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세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패시브라는 자금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응해야 되는 게 딱 하나란 거예요. 뭐예요? 패시브 자금 일정. 패시브 자금 일정만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가 만약에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고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50위 안에서 15일간만 유지해주고 12월 14일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 어떻게? 이 구간에서 하루만 지나면은 12월 15일에 특례 편입에 될 수 있다. 그럼 이때부터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친 듯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딱 2주 정도만 다 같이 버티면 되는 겁니다. 2주 정도만. 그래서 제가 이거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분 다 같이 버티자. 현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만 안 팔면은 기관과 외국인들 지네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주가 올려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MSCI까지 편입될 가능성 높아지겠죠. 그럼 이때 우리 간편하게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스피 200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년 2월에 편입될 이 MSCI. 자, 이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한테 물량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MSCI 편입되면은 신풍제약처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평가되는 주식들도 어떻게 된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자 이때입니다. 이때 MSCI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ETF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구간에 세력들이 물량을 넘긴 거죠. 어디? 해외 펀드들에. 그래서 신풍제약을 물린 사람들이 개인 투자도 많지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가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펀드들이 해외의 ETF 펀드들이 어떻게 우리 신풍제약을 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월에 들어오는 외국인 펀드들한테 물량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절대 이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패시브 자금이 12월에도 들어오고요. 1월도 들어오고 2월도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 큰 패시브 자금 일정 두 개 코스피 200과 MSCI만 알려드린 거고 이 일정들을 세세히 정리해 놓은 제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주가가 조정이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 어차피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가 안 판다라고 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야 된다. 언제? 12월과 1월과 2월에. 그리고 언제 나가면 돼요? 2월에 MSCI 지수로 편입되면서 주가 급등하면은 외국인한테 물량 넘기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위로 뻥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로 매물대가 전혀 없고 기관과 외국인끼리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머티 관련돼서도 이 문자 11월 26일에 이 패시브 자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패시브 자금 때문에 무조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그죠?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10만원대 박스권 돌파할 때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런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슈를 알았기 때문에 돌파할 때 신규 진입이 가능했고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러한 패시브 자금 일정을 어떻게 정리해놨다고요? 이쪽에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패시브 자금 일정 확실하게 정리해놨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이 패시브 자금이 12월에 큰 코스피 200 그리고 2월에 MSCI 지수 이렇게 들어오고 이 사이사이에 많은 패시브 자금 일정들이 있어요. 이때마다 분명히 조정을 받을 텐데 갑자기 조정 받다가 주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거 왜 올라가지? 기관과 외국인이 왜 사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때마다 뭐예요? 분명하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이 패시브 자금 일정 받아 가시고요. 무료로 드립니다. 일정 받아 가시고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에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관련돼서 패시브 자금 일정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근데 패시브 자금 일정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해야겠죠. 다음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패시브 일정 보시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항상 체크하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매도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주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확실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카톡방에 1000명 정도 있어요. 여기 에코프로 머티 관련된 주주분들 와서 자, 우리 매도 금지 외치고 있으니까 문자로 에코라고 남겨주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이 대응 전략 자료도 받아가시고 어떻게 하자? 이 에코프로 50만원 갈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제가 이 50만원 간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10조짜리가 50조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에코프로 10만원일 때 우리 생각해봐요. 50만원 간다 했을 때 다들 미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 100만원 간다 했을 때 다 미친 사람들이라 했어요. 150만원 간다 했을 때 미친 사람들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갔어요?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이 광기의 매수세라는 겁니다. 이 광기 매수세 에코프로 머티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누가? 기관과 외국인의 미친 자금력으로 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이쪽으로 에코라고 남겨주셔서 이 패시브 자금 일정 반드시 받아가세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 관련돼서 이 패시브 자금 이 파일도 전부 전달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에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